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정권통TV 이토마토 동방부사 1등주TV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방부사 채배운 전문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오후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서울이나 전국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네요. 서울에도 눈이 아침부터 왔었는데 어제도 오고, 서울은 8년 만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분이 좋죠. 아직 동심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렇죠. 동심이 좀 옅어지신 분들은 눈이 오니까 도로도 안 좋고 차도 눈으로 흙으로 번복되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동심이 남아 있는 분들은 그냥 괜히 좋은 거죠. 기분도 좋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23년도는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3일 정도 남았죠. 거래일수로 3일 남았으니까 2024년도하고 5년도는 큰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27년도까지 보면. 그리고 아직까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줄었지만 긴축을 많이 했는데 돈이 그렇게 걷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자산으로 자산 인플레이 시대에 들어가서 자산 인플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 인플레이션이 되고 나면 이제 디프레이션이 경기도 없고 디프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되고 나서 다시 또 좋아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자산은 디프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디프레이션 되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6일 내일이 2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28일 목요일, 수목. 내일이 26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연말 배당 주는 회사들은 26일 내일까지 주식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일 종가로는 종가 끝나고는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27일 수요일부터는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 50억, 한 종목당 50억 이상 있는 분들은 내일 종가 기준으로 50억이 아니라 요때 예상해서 12월 28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50억이 이상 되면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20에서 25%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그러면 내일 종가는 기준일은 내일인데 내일 기준 50억이에요. 근데 가격 기준, 종가 기준 28일 목요일 종가니까 예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 종가는 딱 48억이었는데, 아니다, 48억이었는데 27, 28일 종가로 50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이틀 동안 주가를 예측해서 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10% 정도. 대형 우량주 코스피 200은 하루에 10%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한 5%는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0% 정도 여유를 두고 가격을, 수량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동방부사 투자 클럽의 동방부사 제자들은 동방부사 투자 클럽과 저로 말미암아 시작해 주식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21년도 12월 30일 12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 그때 10억이었으니까 대주 되신 분이 많아요. 10억. 그러면 이제 22년도 안 팔아먹었고 23년도 안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는 내년부터는 팔아도 되는 거죠. 10억에서 50억 이하라면 50억 이상 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많지는 않았고, 제 클럽의 회원뿐만 아니라 10억 이상 되신 분들은 7,500주였기 때문에 10억 이상 되신 분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한 1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 담보대출이 있었던 분들은 뭐 주가가 내려서 다 깨먹고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대출이 없는 분들은, 대출을 잘 막으신 분들은 안 뺏기고 잘 있는 분들은 대주주가 이번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년부터 팔아도 되는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30억, 50억 이하면 내년부터 팔아도 세금 안 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21년도 제가 10억 이상 되신 분들은, 대주주 요건 되신 분들은 2021년도 12월 4일 날 호텔 아카데미에서 10억 이상 되신 분들은 만약에 22년도 돈이 쓸 일이 생겼다. 내도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럼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 대주주 요건 팔았다가 다시 팔았다 다음날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러면 되고, 나머지는 돈이 여유고 필요가 없는 분들은 돈이 팔아서도 필요 없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 많고요. 우리 뭐 20년도 아니다. 2015년도 11월 15일 날인가? 11월 10일인가? 11월 초에 가입했나? 가입하신 Y10억님 같으면 그때 한 46억 정도 됐으니까 대주주예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 돈이 뭐 필요 없으신 분이니까 연세도 뭐 70 정도 되고 많아서 22, 23, 70대 후반이죠. 79세, 지금 80대 됐네.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46은 22년도 팔아먹었으면 세금 내야 되고, 23 올해 팔아 세금 내야죠. 안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당연히 이 정도도 안 되죠. 내려와 있으니까. 내년부터 팔아서 팔면 세금 안 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50억에서 팔아가서 이익금이 2억부터 1억, 5천, 2억부터 시작해서 46억이면 팔았으면 40억치 이익 실현했으면 10억을 이익 세금 내야 되잖아요. 거의. 그런데 실제로 뭐 판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부터 내년부터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있으니까 요거 관련된 특별. 그리고 하수, 목요일, 내일은 기준 26일이 배정 현금 배당, 뭐 주식 배당이 기준일입니다. 연말 배당하신 회사들은 연말 배당하지 않고 정권사 몇 개 NH투자증권 몇 개 정권사는 배당 기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내년 2월 정도 결산 끝나고 뭐 배당 기산일을 정할 거야 아마. 그런 회사도 여러 개, 은행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부 다 내년이 아니고, 미국 같은 그런 경우 많으니까 대다수 결산하고 나서 배당 얼마 줄지 생각하고 배당 기산일을 딱 정해줍니다. 그럼 그때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해야 될지 나오죠. 우리는 깜깜이 배당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연말에는 연말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새해 첫날까지 시간이 많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내가 새로 태어난다는 친구로 지금까지 잘하신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매매하면서 돈 깨먹고 이러신 분이나 돈을 별로 못 벌신 분들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발전해야 되니까 인간은 앞으로는 지금부터 살아가기 더 힘든 세상입니다. 돈 벌어먹기가. 인조인간 시대, AI 시대도 오기 때문에 인간들은 최하층에 들어갑니다. 계급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40년 뭐 서울대 교수 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2035년이라고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건 스타가 아니라 인간 두뇌, 최고 인간들 한 상위 1% 정도에서 한 5% 정도 이내. 요 인간이고요. 인간 국락들. 나는 5% 안에 1% 안에 못 들어간다면 나는 내 계급은 계급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계급 사회, 뭐 실질적으로는 계급 사회가 아니죠. 뭐 계급이 없잖아요. 평민, 하위, 하층, 뭐 돈으로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같은 계급 사회가 아니죠. 근데 미래에는 한 10년, 15년 정도 뒤에는 계급 사회가 되게 됩니다. 계급 사회. 저는 이거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 사회가 될 거라고. 제가 죽기 전에. 자, 그러면
15년, 2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성년이 되고 나서 한 30몇 년? 성인 되고 나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엄청 오래전 일이에요. 성년 되고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갔다 왔고요. 직장도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이제 전문가도 지금 14년대 전문가하고 있고요. 뭐, 그 사이 별별이 다 있죠. 엄청난 길었어요, 생각보다. 30몇 년이 길었는데, 앞으로도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이 지금만큼 있는 거예요, 그죠? 110살까지 살면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80대까지 살아도 30년을 있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직장 주식한 지가 20몇 년인데, 주식으로 벌 먹고 산 지가 직장 들어갔을 때부터. 엄청난 시간이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젊고, 뭐,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 키우고, 그 다음에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살았잖아요, 정신없이. 다들. 이제. 근데, 퇴직할 나이가 되고 나면, 퇴직 때쯤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무지한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할 일도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퇴직하고 일하시는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로 일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먹고, 연금 타고 이렇게 먹고 사실 뭐 별로 문제 없는 분들, 중산층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애 키울 시간에 다른 거 시간 남지? 애들하고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또 애 키울 때는 주말 되면 남자들도 여자도 뭐 엄마 아빠는 전부 다 애한테 들은 정성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돈 들어간 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뭐 공부시켜 얼마 들어가겠네. 1년 몇 억밖에 안 되는데 4억 정도라 그러나 대학교가 잘 시키면 2억 4억인데 2억에서 4억은 투자를 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면 이 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벌어요. 제 방에 와서 몇 년 만에 5년 만에 6, 7년 만에 1억대까지 10억은 다 올라갔는데 평생 우리가 직장 다녀서 대기업 이하 평균적으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인구가 1780만 명 정도 됩니다. 대충. 그럼 이 중에서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은 한 7%밖에 안 돼요. 130만 명 정도 되나? 연봉 규정은 경제활동 인구는 2,800만 명이지만 사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영업하고. 직장만 다니는 근로소득세, 각근세를 내는 사람 중에 1,780만 명 중에서 이 중에서 1억 연봉 이상 되신 분들이 1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직장 인구의 한 7,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연봉 1억 이하잖아요. 그럼 30년 다니면 연봉 1억을 다닌 7, 8%도 30년 다니면 30억이잖아요. 30억, 평균 1억 5천이라면 40억밖에 못 벌어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국민소득을 계산하면 국민소득이 3,500만 불 정도 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평균. 그럼 5천만 쳐요. 그럼 뭐 30년 다녀봤자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국민소득으로 치면. 15억밖에 못 벌어요. 20억 정도. 통계조사를 하면 18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올라가가 한 20억 정도 치고 얼마 안 되죠. 내가 30년 일해서 20억밖에 못 벌어요. 그죠? 평균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눈 감고 한 달에 10만 원만 주식 투자를 해도 암보험 들듯이 생명보험 들듯이 10만 원만 투자를 해줬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면 30년 뒤에 20억은 1대 아니에요. 그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삼성전자 안 해더라도 아무 주식이나 해도 주식 상장 우리나라 상장된 주식의 한 80%는 망하지 않아요. 최소 90%도 안 망해. 실제로 망하는 게 연간 40개 정도 번 게 2% 정도 안 돼요. 그럼 2%가 망한다 쳐요. 매년 2200개 중에 한 40개 정도 되니까 2%. 그러면
30년 동안 30년 동안 2%니까 계속 그 망한 2% 40개면 400개 1200개가 없어지는 게 그 정도 되지도 않아요. 그죠?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 등록됐다 나가고 이런 것도 많지, 신규 등록되는 것도 많으니까 연간. 그러면 2000개 내에는 안 망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그 중에서 난 2000개 중에 빼고 그 다음 우량한 뭐 회사 괜찮고 오랫동안 문제 없는 회사들 업력이 길고 사업도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으면 한 1000개 정도는 그 안에서 내가 주식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적립 투자한다 생각하고 투자해도 30년 퇴직할 때쯤 되면 20억은 기본 벌려요. 그죠? 아무리 바보도 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실천 안 하고 누구도 안 가르쳐 줬고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내일 앞으로 3일 장이 있으니까 간단히 시향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방은 자, 제가 올려놨는데 미리 주말에 자,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로 좀 끝났는데 오늘 미국 26일이잖아. 오늘 25일이잖아요. 우리만 휴장이 아니라 유럽도 휴장, 미국도 휴장이에요. 내일 화요일 미국 휴장이에요. 내일 또 유럽도 대다수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27일 날 미국에 주로 장이 열리니까 27일 열리면 우리는 28일 하루 근무하자. 미국은 하루만 보고 우리는 올해 장 끝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뭐 특별한 것은 우리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23 미국 정 인플레이 둔화와 경기 자신감에도 차익 욕구가 확대되고 즉 차익 욕구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다 좀 빠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좀 빠졌는데 뭐 강보 올라간 건 올라가고 내려간 건 올라갔습니다. PC 물가 경기 11월 내구재 주문가 대비 전월 5.1% 감소해 5.4% 오히려 증가됐죠. 내구재 주문이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20년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를 했어요. 오히려 내구재가. 와, 경기가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관련된 거 인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1월 개인 소득이 전월 대 0.4% 0.4% 전월 대 또 증가돼. 개인 질투 0.0 전부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죠. 저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자, 그 다음에 PC 가격 지수는 전월 0.1에서 하락해서 전년 대비로 2.9에서 2.6% 둔화. 저 물 가격 지수는 내려가고 있고요. 3.4에 3.1 둔화되고 있어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5에서 3.1. 요즘 분위기가 실물의 경기가 체감이 확실히 둔화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급격히 변동이 좀 심해요. 그 신뢰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크게 둔화돼 있어요.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 이 하방 압력이 높아졌는데 그 데이터로서 경제 지표로서는 확실히 크게 둔화된 게 나오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2월이나 3월에 나온다면 1월부터 시작해서 1월 말고 2월 3월 달에 경제 지표가 물가하고 확실히 둔화로 나온다면 나오겠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나오겠고 나오면 경기 침체가 확산되는 겁니다.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거, 부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그때 이제 미국 장은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크지 않는 그 금리 인하가 또 기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하기에는 것은 그건 예측해서 인하하지 않아요.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는 예측해서 이거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둔화된 지표가 확실히 확신을 줄 수 나와야만 그때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년에 3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3월에 인하할 확률을 70%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70%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 정도로 빨라지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저는 금리 인하를 한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3월 달 중요하니까 3월에 이제 경제지표, 화학의 지표라든지 유가지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가 활발히 돌아온 이 3분기가 중요한데 3월 달까지 3월 4월 달까지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둔화된 게 나온다면 나올 걸로 보여서 그러면 저는 5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5월, 6월, 7월 이때. 그래서 2분기 때 저는 금리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1분기에 보지 않아요. 얘들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도 1년 늦게 강력히 실시했죠. 작년에 올해 작년부터. 자, 그래서 보고 있고 자, 마이크론은 뭐 전일에 또 올라갔는데 인텔도 올라가고 브로드컴 소폭, 엔비디아 소폭 빠졌고요. AMD도 소폭.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28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특집 방송이 있는데 우리 폐장 날이잖아. 28일 폐장 특집 방송에 제가 2024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유망 종목, 유망 주식, 주식시장 전망과 유망 주식을 특집으로 제가 해드립니다. 1년 동안. 올해는 23년도 시장은 이제 TV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1월 초에 보면 동방박사 1등주 TV 동방박사 1등주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전지만 남았네. 이씨만 남았네. 이씨만 남았네. 2차 전지가 간다 했겠죠. 음극재와 불림하고 동방은 안 갔지만 양극재하고는 리튬만 엄청나게 많이 갔죠. 원자재. 자, 그전에는 22년도는 태조 이방은이 갔고요. 2023년도는 이씨만 남았죠. 이씨만 남았어요. 태조 이방은 중에. 태양광 많이 빠졌지. 조선도 별로 안 갔고요. 맨날 조선 간다 그러고 지금도 조선 간다고 그랬어요. 조선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식이에요. 2차 방은 뭐 원자리 해봤자 얼마 올라갔냐고 그죠. 2차전지 엄청나게 폭등했죠. 양극재하고 리튬 가격 이런 게 리튬이 주가. 양극재, 리튬주 뭐 그다음에 포스코 DX 뭐 인프라 관련 주식들 원래 그게 먼저 올라가요. 자, 그다음에 이씨만 남았고 2024년도는 뭐가 일까요? 또 가그 태조 이방은이라도 작년에 2022년도 말에 연말에 정권사부터 해서 많은 데서 전부 다 태양광도 좋다고 2차전지도 뭐 다 좋다 이쪽이 좋다고 그랬어요. 조선과 원자력이 좋다고. 2년 이상 유지되는 건 1년 이상 유지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올해 2024년도 강한 주식은 못 간다는 거예요. 2024년도는. 내년에 뭘 갈까요? 아직은 제가 이제 키워드를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데 정해서 할 건데 2024년도는 대장은 대장이다. 키 맞추기 장세. 대장들이 앞장선다. 대장이 앞장선다. 대장이 앞장서죠. 워낙 20년도부터 막 코로나 온라인 시대는 대장들도 대장이 처음에 온라인 가다가 대장도 중성이 다 같이 올라가 뭉청 올라가다가 2000 온라인 시대에 적응을 못한 온라인 시대에 접근도 못해가지고 그 대장들은
중소형주 막 하다가 대장들이 뒤에 물러나 있었어요. 대장은 그냥 가만히 뒤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세였죠. 계속 빠지고 낙폭과대 뒤로 빠져서 치는데 이제는 역시 대장이 나서다. 대장이 나서다. 그 다음에 키 맞추기 장세. 이제 나머지 급등 쏠림 현상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대장은 역시 시간 지나니까 경쟁이 살아나니까 다시 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낙폭과대도 이제 키 맞추기 장세.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양극재 주식 관련된 리튬과 양극재 개인 투자 자금 20조나 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냥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인터넷 바이오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주에 막 몰려있다. 게임주 바이오 다 몰려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주식이 또 2차 마지막 2차전지 가서 잠깐 재미 보다가 다시 물려가지고 양극재 리튬주 포스코 홀딩스부터 에코프로부터 이런 다 몰려있습니다. 내년은 이런 것은 안 간다. 그리고 역시 과거에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봐요. 3년 동안. 그래서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앞서가고 있죠. 지금 어제도 보라스 혼자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목요일날 다 해드리고 수요일날 18시에 배워야 산다에서는 또 유망 산업과 유망 주식을 한 종목. 저는 이제 대형주만 하기 때문에 올인 집중할 수 있는 대형주만 합니다. 그래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이렇게 대충 끝나고 20년 내일까지는 별론데 27일 수요일부터는 지수가 빠질 걸로 보여요. 다음 주까지 좀 빠졌다. 배당 요즘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수는 크게 안 빠질 거 보이지만 종목마다 조금 눌림목 주고 한 10% 내외 10% 이내로 눌림목 주고 다시 1월 둘째 주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어제 마무리하고 내년은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돈 버는 비법. 자, 오늘은 거액자산가 되는 주식 적립식 투자법. 누구나 돈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도박을 하는 도박꾼들이나 아무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거액자산가 되는 그 비법이에요. 그죠? 오늘 미리 보기 첫 번째 날 2023년도 12월 27일 저녁에 미리 보기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3는 아카데미 한 28일 오후에 들어갈 거예요. 짤막하게 강의하고 본 강의도 합니다. 아카데미를. 자, 잠깐 아카데미 영상 광고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죠?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후 최고 로또 배우자를 이제 지금 시대는 과거에 여자가 신부가 신랑을 잘 만나면 인생 역전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나 성격 좋고 뭐 돈 많고 뭐 이렇게 만나면 로또가 되는 거죠. 평생 잘 살아가 시집만 잘 가면.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다 신부 신랑 전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럼 일을 같이 하니까 배우자가 대기업체 다닌다든지 좋은 직업이나 직장을 다니면 최고의 로또죠. 근데 배우자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 남자를 잘 만나면 이런 개념 틀렸어요. 자, 남자도 이제는 신랑도 신부를 잘 만나면 자기 배우자 인생 역전되는 거죠. 지금은 능력이 뭐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대기업체도 여성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급여가 차별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면 로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많이. 그래서 배우자의 직업이나 조금 많이 따지죠. 요즘 똑똑한 사람 남자 신랑감으로 최고의 신랑감은 최고의 신부감을 얻지, 뭐 연애하더라도 연애 자체부터 시작해서도 벌써 연애할 때부터 소개팅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끼리끼리 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준이 높지 않으면 수준 높은 사람 만날 수 없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건 도박처럼 만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어떤 거죠. 그것은 뭐 요즘은 이혼도 3분의 1 이혼인데 28%가 이혼율 28%죠. 그럼 10상 중에 거의 3분의 1 이혼하는데 로또로 만났다가는 대충 안 맞으면 또 서로서로 조건 때문에 집안 때문에 또 헤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죠. 어쨌든 그러면 지금은 돈이 중요한 시대이니까 내가 좋은 집안,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죠. 그래야 뭐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부모를 잘 만나면 금수저가 은수저든지 뭐 흑수저 말고 무수저 말고요. 흑수저 금수저 말고 흑수저 무수저 말고 부모를 잘 만나면 최고죠.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나는 팔레스타인으로 태어났다. 거기서 A로. 그거 자체 태어나자마자 특별한 경우 아니라 대다수가 지옥이잖아요. 지옥. 맨날 전쟁 나오고 그죠?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 뭐 맨날 위험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자 지옥이잖아요. 부모를 잘못 태어나. 내가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이미 나가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배우자를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자식도, 부모와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내가 뭐 선택 좋은 부모만 태어나도 태어나냐고요? 안 되잖아요. 자식도 내가 좋은 자식을, 나쁜 자식, 좋은 자식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자식을 속설인 자식도 오고 허dom하는 자식도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내가 해놓고 그 다음 교육을 잘 시키면 되는데 이 교육만 한다고 후천적으로만 된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미 DNA도 있고 예제가 있잖아요. 부모를 만나 태어나지만 근데 다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식은 안 낳으면 되고 낳으면 되지. 낳든지 안 낳든 선택할 사항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와 자식은 나의 의지로 거의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인격체니까.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죠? 배우자는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든지. 그죠? 그 다음에 돈 버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아무도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복리란 개념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복리란 개념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복리란 개념도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고 투자를 복리로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지금은 복리 상품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복리 투자법인데 이 복리 투자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그냥 국영수 뭐 이런 거 해주고 경제 돈 벌어 먹고 산 게 중요한 건데 당연히 노동만 해서 내가 먹고 산다는 하책입니다. 상책이 아니라 하책. 노동은 당연히 입에 풀칠하게 해서 먹고 사는 거 하책이에요. 그죠?
노동을 해서 일부 금액까지 투자를 해서 그걸로 돈을 굴려서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거 학교 선생님도 몰라요. 그죠? 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가 살고 있으니까 유튜브라든지 각종 하고 아카데미나 이런 거 있으니까 돈 버는 방법은 내가 터득하면 되는 거죠. 유료면 돈 비싼 것은 돈 내고 듣고 아니면 기본적인 것은 유튜브나 이런 거 공짜로 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고 그 다음에 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 또 구체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금융도 돈 버는 것도 최고로 돈 버는 방법을 찾으려면 우리가 뭐 삼성그룹에 들어가겠다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최고를 나와야만 가능하겠죠? 안 나오고 들어가는 고졸자도 있긴 있는데 특별한 경우고 대다수는 70% 이상은 뭐 아무리 뭐 학벌을 안 본다고 해도 결국은 능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고 그렇습니다. 대다수. 그래서 마찬가지로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방법을 최소한 배워야 되죠. 배우는 방법 중에 거액자산가를 만드는 것은 동방박사가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와 거액자산가는 동방박사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야 아마. 실제로 뭐 복리투자법 해서 뭐 가르친다 가보면 한 달에 10%씩 벌어가지고 팔고 또 다른 거 하고 근데 주식은 만원에서 4만원 5만원 갔는데도 실제로 하나도 안 팔고 갖고 있지 않고 중간에 팔았다 사고 팔았다 이미 실제로는 3배 간 주식 3배도 못 먹고 장기 투자 종목을 평생 갖고 있어도 워런 버핏은 죽음도 나를 갈라놓지 못한다. 이 주식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거 평생 들고 있는 주식도 있는데 우리들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올라갔을 때 안 팔아주면 내려왔을 때 엄청나게 욕하고 내려갔다가 또 있다가 그때 안 사가지고 있다가 쫙 올라가면 사가지고 또 내려오면 못 견디하고 도박 마인드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다양한 이제 주식은 전문가들 맞죠. 종목을 추천해서 그 추천주가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체계죠. 그래서 돈 버는 최고의 로또는 동방박사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장기 종목을 최초에 추천할 때 그 당시부터 갖고 있었으면 제가 간다는 목표가에 반드시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50배 간다면 50배 갔고요. 10배 간다면 10배 갔고 30배 간다면 30배 10배 가면 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인조인간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는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동방박사를 만나서 거액자산 공부를 계속해서 거액자산 되겠다면 그 양성 아카데미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2020년도 10월 달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작할 때 이때 당시는 2020 코로나 전국에 아주 그랬죠.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다 올라왔는데 2020년도 10월 달에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누구나 거액자산 되기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요거의 일환입니다. 이거의 일환으로 이제 제목도 읽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세상에서 가장 쉽고 세상에 누구나 쉽다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내 원금이 보장되는 거죠.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거. 그 다음 누구나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누구나 거액자산은 대기입니다. 만드는 비법의 아카데미죠. 여기에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결론은 이제 이게죠.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거액자산 되는 주식 적립 투자법의 적립. 주식을 적립해서 투자하는 거죠. 은행에 적금 들 수 있는 적금 투자법입니다. 주식 적금 투자법이죠. 그래서 주식 적립식 펀드라고 그러잖아요. 적립식 투자법입니다. 그거의 일환인데 조금 달라져서 과거와 세부적인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식 투자 현실은 주식 투자하면 종잣돈이 수천만 원밖에 안 된 투자자가 대부분이고요. 한 3천만 원 정도 내외에 있는 분들이 한 70% 낼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노후에 그나마 좀 돈 좀 벌려고 50대, 60대 되면 한 3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이에서 5천 정도 주식을 시작해야 주로 여유자금으로. 돈이 3천만 원 가지고는 큰 돈인데 사실 축복받은 자금이에요. 근데 이 돈이 불어나면 되는데 막 3천에 5천도 6천도 1억도 가게 또 다시 내려와요. 또 그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와. 이게 허송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보면. 왜냐면 마음만 급하고 이 수천만 원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려고 아니냐. 연간 한 20%만 벌면 돼. 나는 3천만 원 가지고 600만 원 벌면 많이 벌. 은행이자 뭐 얼마인데 나 이 정도 벌면 많이 벌었어. 요렇게 우물안식 개구리 투자를 하면서 세상을 시작합니다. 이게 주식 인생을 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제가 뭐 전문가를 이렇게 14년 동안 하면서 14년 동안 하면서요. 돈이 3천만 원, 5천만 원 내외는 주로 있어요. 유료현을 가입하려면 3천, 5천 원 정도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 그런 1억 이상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역시 한 달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억대 이상이 있으면 그냥 배우는 값인가 냅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 1억이란 돈 엄청난 재테크로 주식 인생 역제 1억 가지고 20억 벌 수 있는 10억 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금이에요. 1억이라는 것은. 1억은 여유 자금 1억, 대출 없이 1억, 내 돈이 1억, 순수하게 1억. 요거 까먹어도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1억. 여유 자금이라는 거죠. 1억이란 내 평생 들고 가도 상관없는. 물론 돈을 벌어서 써야 되겠지만 다른 데서 난 벌어 쓰고 1억이라는 거 투자를 계속해서 복리로 계속 올라가. 난 10억, 10배, 10억이 될 때까지 돈을 안 빼겠다. 요런 자금 1억 이상 수탁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거든 이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투자의 90%는 10년 후에 주식으로 실패하고요. 주식 투자 위험하다는 고정관념 형성돼.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할수록 주식 어려운 거예요. 처음엔 주식 쉬워요. 2020년 동학개면 주식 엄청 쉽다 그랬죠. 지금 깨먹은 것만 얼마예요, 그죠? 자산은 계속 줄어요. 고객의 탕도 줄고 계속 줍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죠. 20년도는 누구나 돈을 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단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돈은 벌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들도 마찬가지면 젊었을 때부터 결혼할 때 이미 배우자들이 결혼 이제 초입에 결혼하면 주식하지 말고 각서 쓰는 사람들 이 바보. 나는 그런 각서 쓰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못 벌고 그냥 요대로 살면 요대로 지금 둘이 번 걸로 살면 그냥 앞으로 유지돼. 우리 돈이 얼마인데 해보세요 한번. 지금 10년 15년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상이. AI 시대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인조인간 시대를 이 나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15년 뒤에는 수없이 돌아다닐 텐데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둘이가. 그러면 나는 부모가 집도 물려도 못하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부가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너 본금 내 본금 합쳐서 이렇게 적금 들고 이렇게 들고 주식은 하지 말자 각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하면 이혼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잖아. 세상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완전 찾아나는 거죠. 이게 고정관념이. 왜 부모들 주변에 보니까 돈을 못 벌어서 주식 투자 실패하는 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주식한 게 아니고 도박을 한 거예요, 그죠? 도박을 하지 말라는 거 당연하지. 도박하지 말자. 요거는 부부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도박. 주식을 하더라도 3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든 1,000만 원 하든 각자 우리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최대 3천만 원. 각자 3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그럼 주식은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원금 이상을 3천 이상 투입하지 않은 어떤 경우든지 그럼 요것만 각서를 써야 되죠, 그죠? 잃어버리고 그러면 1,000만 원 해가 다 잃으면 또 1,000만 또 하고 또 잃어버려 1,000만 원 마지막 1,000만 그 다음에 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3천 가지고 하다가 깨먹었어요.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다시는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 부부가 결혼에 뭐 약속했으니까 3천 이상 넣지 않기로 했으면 그럼 3만과 다시 3천도 회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그냥 누가 추천한다고 사고 동방박사 추천을 사가지고 또 서방박사한테 가서 그 보니까 이 주식은 나쁜 주식이야 그걸 팔아먹고 또 저기 가서 또 하니까 이렇게 하고 결국 여기저기 가서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면서 제대로 돈 버는 자기 인생 주식 3천만 원이면 3천만 주식 인생 계획도 없이 그냥 하다가 뭐 하다가 또 여기 하는 되면 저 사람 TV 보니까 주식 추천 주식 엄청 간 거 공개 방송 듣다 보니 유튜브 가니까 공짜로도 막 주식 막 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이 깨지 몇 년 지나서 돈이 안 벌렸어요. 그죠?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나는 그동안 도박한 거예요. 나를 도박하는데 옆에 도박하라고 부추긴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모르는 전화가 와서 주식 지난 일전에 좋은 종목 추천해든 누구 리딩 투자증권에 누구입니다. 다 가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돈이 있다는 거 아는 순간 그 아는 사람들은 그 돈을 뺏어가려고 그 돈을 이용하려고 많은 유혹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무 행태론 보면 경량하게 재무를 손실 회피 심리, 본전 심리, 이익 챙기기 심리로 한 20, 30% 나면 수익 챙기고 또 다른 주식 가고 이 또 깨지면 절대로 안 팔고 본전감 팔고 본전 심리. 카카오도 지금까지 가도 손절하고 삼성전자 지금까지 갖고 손절해가지고 2년 반 있다가 본전 이상 오니까 이제 팔아 먹었어요. 그죠? 또 다른 거 가고 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안 해. 2년 반 동안 너무 지겨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내가 처음부터 모르고 들어갔으면 그나마 삼성전자를 들어갔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해서 원금 이상 와서 팔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나 이렇게 2년 반을 기다려도 내가 수익을 나서 나를 원금 이상 될 수 있는 확신 있는 그런 주식이라면 그런 것도 있구나. 오래 기다려도. 밑에 평가손이 막 3천만 원 샀는데 30% 내가지고 2천만 원이 됐는데도 안 팔고 있었더니 다시 이익 나가지고 3,500에 팔았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개인 물량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동안 봤던 에코프로가 저렇게 올라갔네. 3만원짜리가 150만 갔다가 지금 50만, 60만 왔으니까 엄청 싸구나, 이제. 삼성전자는 회복하는데 저런 건 또 많이 올라가. 그동안 보니까 엄청 올라갔어요. 내려왔으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탁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또 본전 생각하고 테마주나 해서 부실주가 본전이 가지 않는 것도 많아요. 모든 주식의 가격은 오르기만 내리기만 하지 않아요. 부실주도 내려가면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S&P 500 주식의 500개 종목 중에 94%는 S&P 500 지수보다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계속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맞추면 지금까지 돈은 엄청 벌었겠죠. 그래서 기획오도는 이렇게 해서 미래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정확한 예측 말하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시세의 고점과 저점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전문가 누구나. 그리고 90년 동안 주식시장 끊임없이 상승 중 주식은 6%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 개밖에 없고요. 지수 이상 올라갔던 값은 지금은 많아요. 그죠? 따져보면 끊임없이 올라간 줄 삼성전자밖에 없죠. 물론 80년에 지수가 100으로 됐으니까 지금 2600이 26배 올랐는데 그러면 상장을 80대 그대로 했던 주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럼 26배 이상 다 올라와 있어요. 대다수 삼성 SDI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40만이면 몇천 원 했는데 100배는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최근에 샀으면 몰려 있잖아요. 그죠? 복리 상품이 없고요. 고도의 복리 상품 주식이 유일해요. 지금도. 근데 복리 상품이 주식이 유일한데 주식을 복리로 하지 않잖아요. 사고 빨리 먹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깨먹고 그러잖아요. 손절도 있으니까. 손절가를 늘 주잖아요. 주식은. 정권 전문가들이 나와서 목표가 손절가 주잖아요. 손절가.
손절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손절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팔면 손절하면 주식이 돈을 벌었다 깨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시세의 주가에 자유롭고 투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큰 돈 벌 수 있는 투자법은 없을까? 내가 2천만 원 있는 사람, 나 1억만 있으면 돈을 벌 것 같아.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번다. 이렇게 생각하죠? 도박 심리로 돈을 평생 못 벌고 중산층 이하로 사신 분들은 60대까지 퇴직할 때까지 중산층 이하로 사서 살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했는데도 주식을 했는데도 살고 분들은 대다수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도박을 했어요? 모르면서 사고 팔고 옆에 정보가 없냐고. 늘 옆에 30대 내가 직장 다닐 때 30대 친구들도 종목 정보 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40대도 그러고 있어. 50대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보를 가끔 줘도 그 주식은 무지하게 올라갔는데 안 갖고 조금 먹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돈이 1억대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주식을. 이렇게 얼마나 한심한 거야. 가만히 맨날 준 거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얼마들 벌었겠냐고. 그죠? 팔아먹고 없잖아요. 주식이.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깨우치지 못해. 깨우쳤다 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대기업체 다니고 똑똑하니까. 주식은 똑똑하다고 돈 버는 게 아니죠. 큰 돈은. 남들처럼 물론 1억 가지고 그동안 해가지고 원금 이상은 찾았겠죠. 원금은 똑똑하면 원금은 뭐 지금까지 들고 간 돈 1억이면 최소한 1억 이상은 찾았든지 아니면 뭐 손해 별로 안 보고 그래요. 왜냐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대기업체 다니는 분들은 똑똑하면 어느 정도 뭐 실패하면 또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래 봤자 뭐 합니까? 개진도진이에요. 그래 봤자 거액자산은 별로 없어요. 그죠? 주식으로 대주주는 아니라 10억 이상 있는 분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세월만 간 거예요. 그냥. 그럼 돈이 또 3천만 있는 사람 난 1억 있으면 장기 투자할 거야. 또 1억 있는 사람 난 10억이면 장기 투자. 와 저분은 10억까지 어떻게 저렇게 종목을 10개 가지고 매매하고 있을까. 나 같으면 한 종목 가만히 갖고 있겠는데 여유 자금인데 빨리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죠? 10억 가지고 3년이면 따블 3번 10억이 있으면 나는 5년에 따블을 벌면 10억을 벌잖아. 그럼 1년 2억 버네? 그럼 난 갈 거야. 근데 1천만 있는 사람은 5년 뒤에 2천만 가면 10억 벌지만 5년 뒤에 따블 가면 1천만 원밖에 못 버니까 나는 1천만 원 가지고 안 돼. 더 벌어야지. 요 장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합리화예요. 무조건 합리화입니다.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주식 투자의 단점을 극복한 유일한 방법이 요거 시차는 거예요. 세상에 요거 시차는 건데 주가가 쌀 때 많이 사고 주가가 비쌀 때 팔고 티끌마 퇴사는 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 티끌마 퇴사는 없어요. 주식 세계는. 주식 세계는 10%씩 비중을 10% 20% 사가 또 먹고 나오고 또 10% 20% 또 먹고 나오고 계속 종목 한 5개 1억가 5개 1억가 3개 사가지고 티끌마 퇴산 해봐요? 된 사람 있나? 없어요.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집중 올인 투자해서 태산이 된 사람 많지만 여러 명 있지만 종목 비중 10%씩 10개 종목 사가지고 티끌 조금씩 먹고 조금씩 나오고 1000만 가지고 100만씩 10종목 사고 3종목 사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씩 먹고 나오고 빨리 팔고 또 다른 거 주식 없나 또 찾고 이런 사람들은 태산이 아니라 나중 되면 손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개라도 돈은 줄어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럼 티끌이라는 주식을 적립식 투자 조금씩 매달 들어가서 태산 한 15년 정도나 20년 뒤에 수억 이상을 버는 태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적립식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매월 10에서 50만 원 기본 한 5만 원 뭐 복권 살 돈이 매 한 달에 만 원이면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 사든 5만 원 사든 10만 원 사든 최소 10만 원까지는 사주면 적립하여 주식 투자하면 15년 뒤에 3억에서 30배 15년이면 15배 나면 15년 동안 30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종목 대다수 70% 주식은. 근데 그거를
10에서 50만 적립했을 때 15년 후에는 3억에서 15억이 되는데 50만씩 넣을 수 있으면 15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45세부터 시작하면 60세에 나는 15억이 되는 거죠. 50만 넣을 수 있다. 그럼 50만 넣기도 현실적으로 직장이 어렵죠. 그러면 10만 원만 넣어도 돼. 5만 원만 넣든. 그럼 10만 원만 넣어도 3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3억이니까 요게 매달 적금은 10만 원씩 들어서 3억 됐으니까 15년도 30년 뒤에 3억에 10배는 30억이죠? 90억이 넘지 100억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복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복리가 나온 것은 복리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복리가 한 번도 손절하지 않으니까 복리가 되지만 위에 팔잖아요. 100% 이상 갔을 때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하니까 파는 것도 다 팔 수 있으니까 내 원금만 만원 10만 원에 샀으면 100% 가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치 팔아서 현금 들고 있고 가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 한 30% 빠지면 그때 이 각 현금을 다시 재매수하고 이것을 몇 번만 해주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안정성 본전 지키고 수익성 수익률 단기적으로는 적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 효과 때문에 더 커지는 거죠. 그 개념을 복리투자법이에요. 복리투자법을 유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복리죠.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 효과. 그 다음에 장기 투자가 기본인 거죠. 나는 이게 적립식 투자 한 5년 막 하고 안 할 거야. 10년 하고 안 할 거야 하면 안 되죠. 최소 15년 해야 되니까. 계약으로 이익 확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원금 보장되고 장기 5년 이상 내가 한다. 일단 5년은 해보라는 거죠. 5년 해보고 계속 하면 됩니다. 5년 해보면 와, 내 원금 이상이 되는구나. 은행보다 훨씬 적금이 더 좋구나. 뭔가 재미도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이 5년 동안 하면 다 투자 습관화되면 투자라는 것은 습관화되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자꾸 사고 파는 거예요.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나오고 또 손절 빨리 나오고 그래서 돈은 불려놨는데 도대체 들고 있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못 들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장기 투자 습관이.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있는 분도 여러분 계세요. 저는 뭐 한번 사면 안 파니까 혼자니까 도저히 사고 팔고 싶지 않은 주식도 팔고 눈에 보이면 팔기 때문에 도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 방에 오신 분도 많아요.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은 3억 가지고 2억 2천 됐는데 제가 오자마자 내가 전략 매도하고 6개월 안에 요거 3억이 만들겠다. 3개월 만에 3억 얼마 갔어요. 4억 정도. 그 다음에 5년 정도 뒤에 이게 한 20억 가까이 15억 20억 정도 갔는데 팔먹고 없어요. 그죠? 중간에 나갔다가. 자, 그래서 일단 5년 정도를 해보고 안정적 투자성 복리 이런 상품이 없을까 하면 시량은 어떻게 원금 보장되는 건 은행의 적금밖에 없으니까 적금 보장하는 장기로는 장기 투자를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 투자 수익 복리 투자 상품 지금 복리 투자는 주식 투자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와 장기 투자인데 적금 부리 은행에 적금 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과거에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누구나 그것은 은행에 적금 들고 활용하라 그랬는데 지금 은행에 적금 들 필요 없이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해드립니다. 과거에는 요거는 은행에 적금 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은행에 적금 들지 않아요. 적립식 불입을 하기 때문에 적금 불입이 아니라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죠. 만기에 적립식 원금은 다 찾고요. 당연히 투자 수익도 확보하고 합니다. 23년도 주식 투자 적립법으로 이제 바꿔서 계속 피드백을 할 겁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무적 사고, 비재무적 사고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만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돈 벌기 어려운 시대에 인생 2만은 길어요. 엄청 생각보다 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확실한 걸 해야 된다. 막연한 거에 기대지 말고 주식 투자해서 1,000만 3천원 나는 3억을 벌 거다 10배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장기 투자하지 않고는 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장기 투자예요. 그죠? 그걸 못하니까 지금까지 돈을 못 번 거 아니에요. 평생 도로. 도박밖에 안 하니까.
최고의 자산 관리는 주식 투자가 왜 좋으냐면 복리 투자 상품이 되는 거고 손절이 단 한 번도 없어야 됩니다. 손절이. 그리고 올인 집중해 최소 50% 이상 비중을 사주고 손절 없이 주식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천정이 없어요. 부동산 투자는 천정이 평당 1억 가면 못 가져 아파트가 되더수. 근데 주식은 천정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리로 늘려갈 수 있어요. 워런 버핏처럼. 그래서 그런 투자법도 이해 공부를 원천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미리 보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도, 16년도부터 20년도에 16, 17, 18, 19, 20, 5년 동안 내가 매달 50만원씩 집어넣고 최고가, 매월 최고가에 매수했다 쳐요. 평균 가격 최고가 주식을 매수했어요. 인생 역전 전광판인데 5년 동안 매월 적금 부집하고 그 적금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그날 주식 파는 건 왜 요거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가지고 은행에 적금 넣으라 그랬어요. 왜 돈이 주식을 100%에서 절반은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돈을 팔아가 다시 다른 주식을 사도 주식을 사요. 왜냐면 그 은행도 주식 계좌 돈이 있으면 도박꾼들 금방 사요. 몰래 도박꾼이 돈 주면 가만히 갖고 있겠냐고 뭔가 하지. 다른 주식을 사든 그 주식을 사든. 그래서 은행에 적금을 들어서 그 적금은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50만 넣으면 40만 원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니까 은행 이자가 나가니까 은행 정기예금에 플러스 1.1%니까 은행 이자가 3%면 1.1 들어간 4.1% 대출이자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니까 4.1% 평상시에 요거 부담스러워서 더블 가서 절반을 팔면 얼렁 50만 넣어가지고 40만원 주식 사가지고 80만 돼서 그럼 40만 얼렁 대출을 갚아요. 요거는 잘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강제성이죠. 그래서 강제성이기 때문에 강제성이라서 대출이 있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신용도 내려고 뭐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거 강제성을 위해서 하는데 강제성 없이 만약에 이걸 이자 안 나오고 1.1% 이자도 안 물고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은행에 안 넣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 방법을 또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경우에 20년도까지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는 21년도 고가 갔으니까 50만원에서 대출하면 5년이면 3천만원의 원금이 들어가면 3천만원 삼성 S대가 주가가 20년도 12월 고가가 이게 얼마 안 돼요. 그죠? 얼마 되냐 하면 어쨌든 20년도 12월 달이 한 40만원대 됐을 거예요. 아마. 일지머틀전은 5만원 정도고요. 애니소프트는 20년도 뭐 좀 높고 요건 DB하이텍도 얼마 안 되고 21년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는 20년도 한 7, 8만 됐네. 어쨌든 그래도 일단 10년부터 샀기 때문에 매달 50만씩 그러면 원금이 3천원인데 적금 기말 순자산은 7,800. 왜 원금 3천만원이니까 2배 늘은 거죠. 2배 이상. 일지는 그러면 50%밖에 안 늘어서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맨날 3, 4만원 있었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서 20년도 말에. 이 NC소프트는 50만, 3천만이 2~3배 올랐죠. DB하이텍 50만이 3천만 7,600 비슷하게 올랐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게 올랐어요. 수익이. 삼성전자는 4,300. 진짜 덜 올랐어요. 그래도 이만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자, 5년 2016년 20년까지 100% 내가 산 거에 50만원 산 게 100% 100만원 간 게 매달 넣으니까 매달 넣은 것 중에 상한 급락시 적금 대출한 금액 올인 투자를 했을 때 5년간 100% 수익 나서 대출 상한 개월 수가 49개월 60개월 중에 60개월 10만원씩 50만 적금 들어서 그걸로 주식을 투자했는데 49개월 원금을 갚아버렸어요. 이건 주식이 더블 안 갔기 때문에 17개월밖에 못 갚고요. NC는 42개월을 갚았어요. DB하이텍은 49개월을 갚았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갚은 거죠. 거의 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20년도 말에. 삼성전자는 7번밖에 안 돼. 60번 중에 60번
50만씩 매달 샀는데 7번밖에 못 갚아. 그건 나중에 이게 21년도 9만 8천 갔잖아요. 그럼 거의 다 갚았겠지. 절반 팔아서 은행에 대출을 은행 적금을 다 갚아서 적금. 이건 적금 대출의 개념이고, 이 적금 대출 이제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해준다 그랬죠, 이번에는. 21년도 종합주가 최고점이에요. 그렇다면, 고점에서 절반, 60개월 동안 산 거 거의 다 고점까지 다 갔고, 2배 이상 갔기 때문에 최고. 그러면 절반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내 원금 50만원 들어간 거, 은행에 절반가, 대다수 팔았으니까 은행에 대출 다 갔고, 은행에 적금도 60개월 남아있고, 주식도 60개월, 현금을 절반 판 게 주식이 3천만 들어가 최소한 다 팔았다면 3천만 원 현금으로 남아있잖아, 주식 계좌에. 그걸 또다시 22년부터 폭락했죠, 작년부터. 주식이 삼성전자도 96,800원 갔다가 그러면 48,000까지 사는 거 전부 다 절반 다 팔았으니까 현금이 있겠죠. 거의 3천만 원치 사가지고 2,500만 원 정도가 현금이 남아있어. 은행에 적금은 다 깎고 중금은 2,500만 원 얼마? 5만 1,000원이고 6만 이하에 다시 샀겠죠. 6만 이하에 샀고 주식을. 그러면 요것도 많이 갔죠. 21년도까지 14만 8천 갔으니까 7만 5천까지 다 하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 칭하죠. 그러면 다시 폭락했기 때문에 전부 다 DB도 그렇고 3만 6천 왔고, NC도 20만원대 갔고요. 일지모트는 3만원대 갔고, SDI도 40만까지 왔고, 삼성전 5만천까지, 전부 다 고점 대비, DBIT도 3만 6천까지 했죠. 8만 4천에서. 그러면 또 저 위에서 8만원에 판 것도 전부 다 3만 5만이 또 재매수 했겠죠. 그러면 지금 얼마 됐을까요? 그리고 또 폭락했을 때 은행에 들어간 돈 있잖아요. 은행에 3천만 원 있지. 여기 3천만 도 판 거 있지. 그러면 이 폭락했을 때 6천만 제 주식 샀잖아요. 더블 가면 6천이 벌리죠. 7,800원 되니까 6천이 벌리는 거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래서 DB 하이텍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5년간 했잖아요. 요거를 12년간 2010년부터 제가 추천했으니까 6천대부터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20년도는 10년이잖아요. 2022년 12년 동안 13년 동안 했더니 요것을 다 폭락했을 때 30% 이상 빠졌을 때 내가 절반 100% 이상 나서 절반 판 것을 재매수를 한 번 했잖아요. 1억인데 얘는 겁나. 이것을 3번만 했으면 3번 했을 때 요거 50만 넣은 게 8천만치 들어가거든요. 10년이면 6천 들어가잖아요. 50만이면. 그래서 8천만 원 들어가가지고 얼마가 됐냐면 7만 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원 갔을 때 얼마냐면 8천만 원금이 57억이 됩니다. 이게. 폭락했을 때. 왜냐하면 DB하이텍은 2만 4천 원 갔다가 다시 만원, 3만 얼마 갔다가 또 15,000원, 이렇게 몇 번인가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7배가 폭등해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목돈이 계속 등락을 해서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해서 절반만 해도 이 돈이 기본적으로 한 7, 8억이 됩니다. 거기서 7배가 773,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다시 50억치를 팔아서, 50억 절반 팔아서, 다시 밑에 36,000원, 3만원 또 샀으면, 지금도 얼마예요, 그죠? 그럼 지금 한 7, 80억 되는 거야. 60억, 70억, 80억 정도 된 거야. 13년간 주식을 해서. 요것만 해도. 그래서 등락이 심한 주식이, 코스피 200에 등락 심한 주식이 있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돈만 벌려요. 근데 이게 10만원치를 했어요. 50만 너무 많아. 그러면 나는 실손보험료, 아니면 난 생명보험료 10만원 정도 아니면 안보험 여러 가지 보험 10만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보험 들듯이 내가 매년 보험은 20년 납, 30년 보장, 30년 납, 30년 보장, 20년 납, 50 평생 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20년 납이라고 생각하고 5년짜리 적금을 4번 정도, 3번만 연장하면 돼. 4번 연장한다고 10만원 가지고 해도 이거는 10억이 넘어요. 10만원 해도 20년째. 자, 10만원 하면 얼마요? 요게 57억 됐으니까 13년째 10만원 하면 얼마요? 10억은 되잖아요. 그죠? 이게 8천만원인데 그럼 1,500만 넣고 내 원금 넣고 10억이 됐는데
해야죠. 그죠? 이거 복리란 것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 강의에서 해드리고, 자, 그리고 적금, 은행에 적금 넣고 대출 받아서 50만 넣고 10만 넣으면 8만 받아 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죠? 요렇게 안 하고 그냥 혁명적인 방법으로 또 해드릴 겁니다. 종목도 다 찍어드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하는 건 계속하고,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를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적금 투자를 하면 2035년도를 보고 하면 10만 원 넣어도 10억 원 최소한 될 수 있는 매달 10만 원만 넣고 주식을 사고 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절반 가서 어떻게 파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고, 만약에 기법을 공부하고 기법까지 하면 뭐 10억이 아니라 20, 30억 개보면 되겠죠. 마지막에 인생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액자들 유일한 길이다. 자, 주식 투자를 한다. 지금도 1억 뭐 이상 하는 주식 투자, 인생 1등 될까요? 돈 밖으로 가면 10년 뒤에 주식 깨져 있을 거예요. 적금 들어서 인생 1등 안 되죠.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3%, 4%. 금리 다시 내려가요. 그죠? 투자, 주식 투자? 안 돼요. 그죠?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돈에 해방된 인생 살아가는 법, 적은 돈, 큰 돈, 세상 가장 시간 주식 투자법, 성공할 수밖에 없는 주식 투자법, 그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거액산되는 주식 투자 정리법. 과거에 이제 들었던 분도 들으셔야 되죠. 점검, 피드백 해야 되는 거액자산가 되는 주식 투자법 아카데미 99만이고요. 올해 목요일 날 해서, 목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미리 듣고 연말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 계획을, 마지막이다. 돈 버는 기회. 주식으로 아니라 내 인생에 중산층 이상 되는, 아직도 중하층이라면, 특히 부모나 자식이나 누가 나한테 해서 큰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중산층이라면 요거라도 하시라.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하시고, 국민연금 150만 받더라도 10만 하시고, 150만 원 받는 분도 뭐 50만 하려면 비싸 안 할까요? 한 10만이라 무조건 들어라. 그럼 15년 뒤에 다시 국민연금이 아니라, 이 돈만 해도 국민연금이 아직 2035년 40 인조인간 시대가 활개칠 때 국민연금도 망해요. 그죠?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있을 필요가 없죠. 다 통하면. 그러면 그래도 내한테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방법, 자산 가치는 다 떨어져도 이것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올라가. 등락하는 게 엄청 좋으니까. 등락하면 더 빨라요. 꾸준히 올라간 주식은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주식을 해서는 큰 돈이 안 돼. 그죠? 그래도 원금에서 뭐 여러 가 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모든 국민의 돈의 세 방식 프로젝트 내가. 이번에는 은행 적금 안 들고 적립 투자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12월 28일이니까 여기 하니까 듣고 하시고요. 저는 아카데미 할인은 없습니다. 목요일 하고요. 이제 다음 1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수 있지만 할 건 다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 위기가 오더라도 배웠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수강, 여기 아카데미 들어가서 여기 진행 중인 아카데미 들어가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종목만 알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종목만 뭐 종목 모르냐고. 올해 맨날로 다 알았는데 2차 전지 내가 16년 때 계속 다 알았잖아요. 그것도 최소한 몇 배 다 갔죠. 근데 몇 배, 계좌가 몇 배 벌었냐고요. 리딩 한 사람조차도 못 보는데 대다수 보세요. 뭐 배터리가 좀 엄청나게 그랬는데 그 사람 계좌 수익이 얼마 안 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10배, 5년만 10배는 기본 갔는데 2000 몇 배는 기본 갔는데 3배는 기본 갔잖아요. 그죠? 그 뭐 2019년도 그때 가만히 사서 있었으면 3배 갔을 때 팔든지, 아니면 그건 지금도 갖고 있다 나중에 10배가 팔든지, 아니면 그냥 양극재 샀으면 올해 양극재 24년도 다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16년부터 제가 양극재 23년도 팔고, 음극재는 그 25년도 이후나 저 위에 30년도 팔면 된다고, 배당받아 산다고. 양극재는 배당받고 살지는 못해요. 나중에 되면 적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2030대 말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 수강 신청 누르시면 결제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카드라든 가상계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 미리 보기 영상은 내일 저녁에 2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